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게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허세를 부립니다. 방어 기제로 동일시라고 하는데 좌절하기 전에 이제 저걸 따라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싶은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평범한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괜히 차 키에다가 벤츠 문양을 붙인다든가 한 달 번 돈을 다 써가지고 오마카세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내 이미지라고 소비를 하고 두어 달 어렵게 살고. 한국인들만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인들의 자기에 대한 생각은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약간은 대단한 사람이다. 약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이상은.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자기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의 사회 문화 현상으로 연결이 되죠, 이게. 자기 가치가 높다는 것은 기준이 높다는 얘기죠.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내 상황을 굉장히 불행하게 또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그 높은 불행, 낮은 행복도 이런 쪽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도 나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남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내 위치를 또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파악을 했을 때 이제 나보다 내가 대단하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하고 비교를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근데 객관적인 지금 내 상태의 나보다는 내가 될 수 있는 상태의 나랑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향 비교가 되고 상향 비교를 하면은 또 가슴이 아프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평소에 쉽게 행복하기 어려운 마음가짐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특별히 자기 가치감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좀 가설 수준의 이제 얘기이긴 한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코피 터지게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취를 할 수 있고 그거를 또 옆에서 많이 보니까 나도 저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우리 동네 살던 앤데 성공했네? 나는 왜 못해?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서구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계층의 상승을 이룬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유럽이나 이제 서구 나라들은 신분제가 아직도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데는 사람들이 뭐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라고 하죠. 사회 주도층, 고연봉을 받고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제 그 전문직이 되려면은 뭐 특정 대학 이상을 가야 됩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하고 뭐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그런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가면서 이게 결정이 많이 돼요. 거의 중학교 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업계라든지 이렇게 이제 내가 크게 이렇게 사회적 성취랑 관계없는 삶을 살겠구나라고 결정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내 그 어떤 사회적 성취나 운명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힘든 거죠.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아예 내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결정된다면은 이렇게까지 누구랑 비교를 할 필요도 없고 힘들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되는 이유가 될까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불행감 또 불안감, 경쟁, 이제 치열한 경쟁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사회가 아직은 계층 상승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로 표준의 문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또 이제 한국 현대사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 거의 부정을 했습니다. 이건 전근대, 유교, 뭐 이제 이거는 뭐 미개한 거라는 식으로 이제 과거와 완전히 안녕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현대 한국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냥 한국이 아니라 선진 한국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었죠. 7, 80년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선진 한국 도약 뭐 이제 이런 식의 사회적 표어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삶의 표준들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살려면은 뭐 서울에 뭐 방이 몇 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살아야 된다. 차는 아이가 몇 명이 있으면은 배기량이 어느 정도 되는 차를 타야 된다. 뭐 어느 정도 직업에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을 가졌으면은 이런 식의 또 뭐 취미를 가져야 된다. 어떤 뭐 가전제품이 집에 있어야 된다 하시는 등등 표준이라는 생각이죠. 이 정도는 해야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표준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나 하고 이제 또 비교를 하게 되고 도달하지 못했으면 굉장히 불행하고 불안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표준이라는 게 또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심리적 특성상 그 상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산술적인 평균하고 심리적인 평균이 좀 달라요. 산술적인 평균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200에서 250만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한 500은 벌어야 사람 노릇하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서울에 뭐 강남은 아니더라도 한 30평대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그 표준에 대한 생각하고 연결이 되면서 저기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균형을 맞겠지만, 균형이 맞춰져 가겠지만 당장은 굉장히 괴롭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 있다 보면 현실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 특별히 그런 점은 없을까요? 그렇게까지 가면은 조금 병리적인 쪽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현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현실이 힘들 때 일본 사람들은 약간 환상으로 도피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이제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내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고 내가 이제 살기가 힘들 때 환상이라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상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되게 행복할 수 있죠. 무엇도 될 수 있고, 네, 생각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하니까 일본 문화의 이런 측면이 이제 일본의 그런 애니메이션이랄지 게임이랄지 이런 이제 일본 특유의 상상력으로 가는 것 같고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게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허세를 부립니다. 요거는 그 방어 기제로 동일시라고 하는데, 내가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좌절하기 전에 이제 저걸 따라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싶은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평범한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괜히 차 키에다가 벤츠 문양을 붙인다든가 보이게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남의 그런 차, 어떤 남의 그런 삶의 모습 앞에서 자기 사진을 찍은 다음에 자기 사진인 것처럼 가상의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루 한 달 번 돈을 다 써가지고 오마카세나 이런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내 이미지라고 소비를 하고 두어 달 어렵게 살고, 이제 요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분노를 합니다. 내가 쟤네들보다 뭐가 못나서 쟤네들 저렇게 누리면서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분노 단계로 가고, 분노 단계에서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런 공격성이 나가기도 하는, 우리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죠.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제 그 일본 분들도 일단이 그 이제 회피, 자기 방 이런 데서 자기 취미라든지 자기 내면 세계에 빠져드는 쪽으로 행동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거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를 투영하는 식으로. 한국이 유독 해외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나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싶은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달리 말하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이제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하려면은 비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비교를 하는데 이제 나의 그 자기상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좀 나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누려도 될 것 같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비교 자체가 항상 상향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인 나보다 더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한국의 국수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실 국수주의, 그러니까 자기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는 나타나는데 한국의 특징은 약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좀 자랑스럽다,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은 그거를 국수주의다라고 되게 비판을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국뽕이다 이거. 객관적인 칭찬인데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난 거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장점인데도 그 얘기를 해도 이건 국수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이제 자국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양가적이에요. 되게 못난 나라라는 생각과 그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되게 못난 나라다라는 생각은 이제 현대사회 이후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도 경험을 했고 또 이제 6.25 이후에 이제 5, 60년대는 거의 세계 최빈국이었잖아요. 제일 가난한 나라 수준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사셨던 분들은 우리가 정말 어디 내세울 거 없고 자랑스럽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더럽고 뭐 없고 이제 이런 기억이 되게 많으셔서 좀 이제 지금도 그 어르신들 이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한국이 뭐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지금 이제 2010년대 이후에 한국의 위상은 과거랑은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 20대,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꿀린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죠. 그런 이제 양가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에 그 지식인들이랄지 좀 이렇게 사회 여론 주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서 반성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쪽의 얘기를 하면은 저거는 뭐 별걸 또 없는데 부풀려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이것도 좀 균형이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지나친 국수주의는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지나친 자기 비하도 안 좋은데 한국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두 얘기가 다 오고 가는 것 같아요. BTS나 오징어 게임 등 한쪽에선 미국에서 인기 많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그런 맥락이죠. 근데 꼭 뭐 옛날 분들만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라든지 국가의 심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나빠야 자기가 좀 나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적응이 자기 뜻 같지 않은 경우죠. 내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이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봐도 약간 실패자 쪽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걸 인정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못나서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나빠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다 라는 식의 의도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국뽕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국을 비판하고 자국을 이제 형편없는 나라로 몰아가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타자들을 배척하는 쪽으로 나가죠, 보통. 이게 이제 제일 두드러지는 게 좀 일본은 또 국뽕이 또 상당히 특이한 나라인데 별게 다 자기들이 좋다고 합니다. 수돗물도 자기들만 나오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가 있고 뭐 사계절도 자기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일본 국뽕 코너가 있어요. 서점에 가면 일본이 이렇게 좋은 나라다라는 게 이제 서가에 항상 비치가 돼 있고 우리는 그런 책들은 서가에 자리를 못 잡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게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서가의 그런 코너도 있고 또 이제 혐한 코너가 또 있습니다. 일본의 그 자국뽕과 혐한 타자에 대한 배척이 같이 가요.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한 199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2010년인가요?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상당히 이제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다. 뭐 지금 뭐 지표로 봐도 최저시급이 우리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안 가고 다 한국으로 온다면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본 젊은이들이 이자하려고 한국으로 오고, 이런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안 좋은 나라면 되겠습니까?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다른 게,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살기 안 좋고 그러면은 이민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민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외국에 가서 내가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자기가 태어난 동네, 거의 지역사회, 거기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 좋은 데가 되면은 이제 멘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뽕이 나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고 공산당이 이렇게 통제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국뽕, 중국이 이제 좋은 나라고 대단한 나라고 하는 쪽에 이제 여론을 약간 몰아가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은 이제 매체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가 활성화가 되고 뭐 통제를 하긴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제 중국이 자기들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의 그 공산당의 의도에 맞게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해야 될지 하는 친구들이 이제 중국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이제 소분홍이라는 친구들이죠. 이제 중국 청년들이 중국의 그 자국민 중심주의, 중국이 대단한 나라고 다른 데는 다 별 볼 없다라고 하는 와중에 한국에 대해서 그걸 이제 공격을 하는 식으로 표출이 되죠. 특히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뭐 음식이라든지 한복 여러 가지 뭐 한국 건축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달시켜 왔던 이런 것까지도 다 중국 거로 도둑질해 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중국의 그런 위기감을 돌리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역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그 유럽하고 우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유럽은 나라라는 개념이, 국가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대 이전만 해도 뭐 그냥 쓰는 말만 다르고 그냥 이 지역을 지배하는 집안이 다른 거지 어떤 국가라는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한중일은 옛날부터 굉장히 우리가 서로 다른 결의, 다른 종족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거의 뭐 한 삼국시대 이후부터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부터는 굉장히 이제 민족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